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뭐 일주일 만에 많이 추워졌네요. 저는 여름이 싫어하고 겨울이 좋아합니다.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이 좋아. 옛날에 저는요 영하 40도인데도 가서 버티는데 이 정도 추위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 교재의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 주거 요즘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대요.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근데 교재가 그 교재가 아닌데요. 중개사 법령 교재인데. 저 빨리 가서 빌려오세요. 저번 주에 임대료 규제 정책을 했고요. 오늘은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주거급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면은 정부가 말 그대로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 정부의 보조는 간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인데, 자, 그럼 임대료 보조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우리는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일종의 우리 주거급여라고 해. 일종의 주거급여. 그래서 요즘 전철 이런 데 타보면요. 주택 바우처, 주거급여 자격되시는 분 신청하세요. 이런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바우처인데, 이 바우처라는 것은 교환권이라 생각합니다. 교환권. 바우처. 일종의 쿠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환권, 우리 상품권 보면은 그 상품권 안에 액수가 적혀 있죠. 그런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바우처. 일종의 쿠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쿠폰인 교환권인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우처 제도는요, 우리가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자, 주의하는 것은요,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지 않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해요. 그럼 바우처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 임차인은 또 임대인에게 뭘 납부하죠? 임대료를 납부하겠죠. 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이 임대료에는 또 뭐가 있다? 현금에다가 뭐를 대주죠? 바우처를 대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3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다? 현재 시장에서 임대료는 60만 원이다. 그러면은 바우처 30만 원에 현금 얼마? 30만 원 더해서 60만 원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누구에게? 정부에 제시해서 정부로부터 뭐를 받죠? 현금을 지급을 받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적용하지 않고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 바우처 제도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든지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 예. 어느 쪽에서 살든 관계없다.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에 비해서 공공주택은 달라요. 공공주택. 자, 여러분이 공공주택을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럽에서는 소셜,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고, 뭐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주택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 하면요, 공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상당히 여기 의미가 안 좋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말을 바꿔서 소셜, 사회주택이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공공주택 이 의미가 잘 없거든요. 그 말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하면 여러분 선입견을 많이 가져요. 민간주택이 딱 대비돼서. 그래서 이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 공공주택에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듣던 임대주택, 공공주택 중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 쉬프트, 장기 전세주택, 또 요즘 뭐죠? 우리 분양전환 공공주택. 예? 요즘 그 있죠. 10년 지나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뭐 그런 형태. 이 주택, 뭐 행복주택도 공공주택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 그래서 이런 건 전부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그러면 이 공공주택을 정부가 공급을 하게 되겠죠. 공급을 할 때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이게 중요하죠.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 지금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는 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싸게 얼마? 20만 원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그럼 공공주택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게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죠. 임대료가 다르네요.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서로 다르게 공급하는 것. 즉 임대료에 대한 뭐를 형성한다? 이중가격. 임대료를 서로 달리 형성하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해서 정부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요, 요 임대료의 차액 얼마죠? 지금 40만 원인데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최근까지 주로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어요. 중요한 건요, 이건 임대료 보호자와 다른 게 뭐냐면요, 임대료 보호자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뭐가 돼? 제약을 받아. 본인이 어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공공주택 있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의 제약을 받고요. 그래서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데, 여러분 주거비는 주거비용입니다. 이 주거비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말은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요, 주택 임대료와 같은 말. 주거비용은 주택 임대료와 같은 말. 이 주거비, 주택 임대료를 뭐 해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이 차액만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우리는 공공주택에서는 많이 출제를 당구를 하는 지문. 이게 키워드.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는요, 공공주택 공급을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여러분 의식들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공공주택 공급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 여론조사하면요, 전부 해야 합니다.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건 반대.